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일단 511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은, 자, 511페이지 가시면은, 시장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 원칙으로 가는데, 일단은 여러분한테 이제 밑에 보시면은, 511페이지 밑에 부동산 가격과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넘겨보세요.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프린트, 오늘 첫 번째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박스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좀 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감정평가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감정평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겨요. 그죠? 그러면 가치는 밸류고, 가격은 프라이스예요. 그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가격이라는 박스가 단어가 있죠. 찾았나요? 그럼 교환의 대가에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인데, 자, 지금 2시간 전에 20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것으로서 2번 따라서 과거의 값, 시장에 지불된 금액 과거의 값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과거의 전문가는 중개사가 전문가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중개사가 전문가다.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 자, 이 가격 이중성은 이따 해드립니다.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여러 개요. 다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죠. 근데 가치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많다. 근데 평가사가 하는 거는,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하죠. 그럼 이 건물에 만약에 3년 후에 전철역이 뚫린다. 그러면 평가사가 원하는 건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그럼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겨요. 그럼 현재 가치가 현재 값은 그냥입니까? 이건 가치입니까? 가치예요. 평가사가 전문가죠. 그러면 이 평가사마다 가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이건 주관적이라면, 이건 하나의 가격을 매겨지니까 객관적이고, 자, 이가 좀 추상적이면 얘가 좀 구체적이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박스에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갈게요. 가치는 그냥입니까? 밸류입니까? 장래 기대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그럼 따라서 현재의 값. 그럼 누가 전문가겠어요? 감정평가사죠. 가치는 무수히 많고 주관적, 추상적이라는 개념이 있죠. 장래는 어떻게 돼요? 이익만 있어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오차가 생겨서 단계는 또 다를 수도 있다.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입니까? 과거의 값이 중요합니까? 과거의 실거래 값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대화를 합시다. 그런가요? 근데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 전철이 뚫릴 것 같아요. 그럼 과거의 실거래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장래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장래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환원한다,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현재로 나타나는 값이 가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박스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따라서 출제 포인트. 가치는 어떻게 돼? 불러보세요. 무슨 값? 현재 값, 주관적, 추상적, 무수히 많다라고 돼 있죠? 가격은요? 과거, 객관적, 구체적, 하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나요? 자, 그러면 이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그럼 반비례겠어요? 비례겠어요? 비례고.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됐어요. 그럼 인플레에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 해요.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폐 가지려고 해요?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갑돌이가 부동산 갖고 있으면 부동산의 수요자가 막 늘어나죠? 그런가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화폐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그 다음에 이중성은 아직 보지 마세요. 제가 기본수 해드리고 있고요. 4번에다가 별표 3개. 땡양 땡양.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괴리되나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해드렸는데,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높고요.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서는 우리가 장기에서는 가격이 갈수록 회귀가 돼요. 그럼 가격과 가치가 일치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괴리되죠. 그럼 장기로 가서 일치하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책에 가보세요. 책에 가시면은 제가 511페이지로 갑니다. 자, 511페이지 가시면 거기 맨 밑에 부동산 가격과 가치 구분에 파란 색깔 있나요? 찾았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격이에요? 가치예요? 가치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찾았죠? 그럼 평가사는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말한다. 토지는 그냥이에요? 오래 가요? 그럼 장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장래라는 단어 있나요? 찾았나요? 그럼 장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임대료로 발생시킬 수 있고 주거용 쾌적성 같은 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해놓은 값이에요. 그럼 가치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합니까?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게 가격 가치의 본질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파란 색깔 한번 가보세요. 파란 색깔 하시면은 자, 제가 가치와 가격이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은 가격과 가치가 일시적으로는 그냥요 단기에는 괴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지 않죠?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장기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일치합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제 문제에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예전에 풀었던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자, 아까 제가 단기는 일치합니까? 괴리됐습니까? 오차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장기에 가서 일치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치는 하나예요? 가치는 많아요? 그럼 원칙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시장가치 원칙. 전페이지 갑니다. 전페이지 가시면은 시장가치라는 게 나와요. 시장가치. 얘가 시험제 나옵니다. 시장 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전페이지 가시면 시장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우리가 시장 가치라고 그러지 적정 가격이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 가격 공식에 의해서. 그럼 거기 보시면 시장 가치의 정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시장 가치란 대상 물건이 한정된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통상적인에다가 별표. 자, 박스 치시고. 우리가 한정된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통상적은 매도와 매수가 다수여야 되고요. 그래서 한정된 시장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왔습니다. 한정된 시장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너무 기간이 또 오래 걸리나 짧게 걸리면 안 되니까 충분한 기간 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정통한 당사자. 정통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당사자가 그 시장 추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전문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입니다. 강요돼서는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밑에 쳐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 풀어봤었는데, 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떤 걸 시장 가치로 보느냐. 갑니다. 그러면 A, B, C, D로 본다면, 자, 거기다 이제 시장 가치로 어떤 걸 이제 거래가 가격이 비슷하니까 어떤 게 이제 시장 가치로 하는 거죠. 만약에 10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 정도 거래됐습니다. 빈번하게. 그 다음에 15억으로 거래된 게 한 번 거래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9억으로 거래된 게 2번. 그 다음에 뭐 8억으로 거래된 게 3번 거래됐다면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예요. 그러면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은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자, 지금 자, 따라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로 보자는 거죠. 평균 가격도 아니고 최고 가격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이라 그래야 돼요? 시장 가격이라고 하셔야 돼요? 시장 가치라고 하셔야 되죠. 적정 가격은 이제 가격 공시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맞습니다. 근데 2번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예외입니다. 예외는 시장 가치, 자 우리가 시장 가치 외의 가치예요. 외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똑같아요. 아까 따라서 현황평가, 현황이 원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4번에 만약에 그것이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넘겨보세요. 그럼 교수님 어느 게 이제 시험 문제냐면 513페이지로 갑니다. 51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다시 갑니다. 자 입을 열어요. 따라서 시장가치 원칙. 자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그럼 다른 원칙, 다른 가치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지금 513페이지 피고 계십니까? 근데 시장가치 말고 다른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찍어줄게. 시장가치, 투자가치 묶으시고 교환가치, 사용가치 묶으세요. 이 네 가지만 시험 문제 우리가 배정이 되는데, 자 시장가치는 시세예요. 시장가치. 그럼 시세니까 따라서 객관적 가치고요. 투자가치는 투자론에서 배우셨어요. 투자가치는 따라서 주관적. 투자가치가 커야지만 투자하죠. 그래서 다른 같이 갈게. 시장가치는 따라서 객관적. 투자가치는요 주관적. 그 다음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나왔는데 사용가치는 내가 사용했을 때 가치예요. 교환가치는 교환을 해서 내가 매도했을 때 가치입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용가치가 크면 내가 보유할 거고 교환가치가 크면 처분한다는 건데, 자 여기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용가치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넓은 선풍기를 어떻습니까? 한 15년이 됐는데 지금 팔면은 별로 못 받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그냥 사용합니까? 그럼 얘는 되게 쉽다. 사용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15년 사용, 너무 좋아. 그럼 사용가치가 크면 보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골동품은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50년이 지난 거는 내가 그 현금과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가치. 자, 교환가치는 내가 힌트 줄게. 자, 매매되었을 때. 단어가 있나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용했을 때 가치는 사용가치, 매매됐을 때 가치는 교환가치라는 거죠.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두 가지 가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특히 이제 교환가치는 객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와 유사하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따라서 가세가치. 자,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게 과세죠. 그 부과할 때 기준이고,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이며, 그 다음에 보상가치는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 매수 수용 시 이제 보상했을 때, 손실 보상했을 때 가치고, 공익은 이제 보존과 공공 목적이에요. 비경제적이죠. 장부는 이제 장부상의 잔존 가치인데, 그러면 예제 문제에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예전에 풀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서 매도했을 때 이게 무슨 가치예요? 사용가치랑 유사한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파란 색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자, 파란 색깔 한번 읽어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가치 발생 영향을 주고, 보고 계시죠? 다시 발생 요인은 수요와 공급에 변화시켜서 가치가 결정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넘겨보세요. 우리가 나옵니다. 나오고, 제 프린트로도 넘기시면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이라는 거를 옆에다 끼고 보세요. 보셔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은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주나요? 형성 요인이 발생,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제 프린트에 나와 있나요?
차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치 형성은 어떻게 그 형성이 되느냐,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은 뭐냐. 그래서 예전에 설명해봤는데 이 평가사는 가치 형성 요인을 먼저 봐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발생 요인이 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자극시켜서 또 가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형성 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있다 프린트 1번 문제가 그 문제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기본 수업 보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들어가 볼게요. 가치를 형성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따라보세요. 일지계. 오른쪽 보시면은 박스에 일반, 지역, 개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그래서 전체적인 건 흐름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을 봅니다. 가치가 형성되는 요인. 그래서 일반적. 그래서 일지계로 암기하세요. 일지계. 오른쪽 박스로 보는 것도 좋아요. 다음에 일반 요인. 일반 요인은 이제 전 국토 공간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만이 있다. 전 국토 공간입니다. 일반적 요인이고요. 지역적 요인은 내가 투자한 그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A 지역을 투자했다. 이걸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럼 A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자, 개별적 요인이라는 건 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죠. 내 부동산에.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지계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은 따라보세요.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은 모든 것이 제 프린트도 있지만 인간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어떤 수익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경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은 뭐 인간 관련됐기 때문에 뭐 인구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공공시설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은 굉장히 중요한 게 교통체계입니다. 교통체계의 상태. SRT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SRT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SRT가 교통체계가 만약에 SRT가 우리 지역에 지나간다. 그럼 지역적 요인에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미치겠죠. 그 다음에 내가 SRT의 옆에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에 따른 개별적 요인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이고, 행정적은 여러분이 투기가열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 전국이 투기가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그건 행정적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이 안 묶였어요. 묶일 수도 있어요. 묶게 되면 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일지계로 암기를 하시고 사경행으로 암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515페이지 가시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인간 관련돼요. 인구, 가족 구성, 특히 도시 형성 공공시설의 박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교육, 사회복지, 어떤 관행이라든지. 근데 경제적이 보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교통체계의 상태. 교통체계 상태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경제적입니다. 교통체계라는 것은, 자, 우리가 만약에 전철역이 뚫렸다. 자, 뚫리자마자 그 지역의 인구가 사회적이 바뀝니까? 정책이 바뀝니까? 상권이 바뀝니까? 상권이죠. 교통체계 상태. 그 다음에 기술혁신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부담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부담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가되는 것 때문에 그 경제 환경에 따라서 세금 부담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정 쪽에 따라서 제도라는 데 있어요? 따라서 제도, 계획, 규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도, 계획, 규제. 지금 여러분들 515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다음에 규제, 정책, 따라서 세제. 세제는 조세 제도거든요. 조세 제도. 이런 게 나오면 행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체크했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으로 변해요. 항상 변하고, 또 연관성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철이 뚫리면 인구가 바뀌고, 인구가 늘어나고, 땅값이 높으니까 규제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적이 하나 연관이 된다. 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514페이지 따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 자, 이렇게 봅니다. 따보세요. 일지계.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지약, 개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비해 동태적으로 항상 우리가 유동성으로 동태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관성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일반은 전체적이에요. 모든 부동산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주겠고요. 사경영이 있고, 지역은 특정 지역에만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개별은 이제 부동산 가치에만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가치의 형성 요인이에요. 가치의 발생 요인이에요.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형성이 발생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거 암기기법 이따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뭐냐? 발생 요인. 그래서 이제 교재로 보신다면 이제 효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효용성, 권리의 이전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효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효용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만족을 주는 게 유용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효율성 하면 안 돼요. 효율성은 형평성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하는 게 아니라 효용을 따진다는 거죠. 그럼 효용성은 도대체 뭐냐? 자, 우리 시장은 완전합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바로 만나서 가격 결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효용성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들 여기 전철역이 뚫리게 되면 교통체계가 바뀌는 게 이게 일반적인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죠. 그러면 이 주거용은 따라보세요. 편리성이 효용성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래서 수요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가겠어요? 가치가 상승하겠죠. 이렇게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 지금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얘는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는 이 네 가지를 다 모두 갖춰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필연적이고요. 자, 효용은 유용성이에요. 자,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제어의 능력이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는 따라서 쾌적성. 주거지의 쾌적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상업지는 수익이 있어야 되죠. 공업지는 생산성,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효용성이 있어야만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디귿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서로 결합이 돼야 됩니까? 하나만 있어도 발생하는 게 아니죠. 독립적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상호 결합해서 가격이 형성돼야 돼요. 그럼 상대적 희소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중성에 의해서 땅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합니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돼요. 가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에 대한 요인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는 공기가 유용성은 없어요? 우리한테 유용성은 있어요. 유용성 없다는 분은 제가 얼굴에 내부 씌웁니다. 마스크 쓴 상태에서. 그러면 숨을 못 쉬죠. 그래서 내가 이 1분 동안 이렇게 놓고 유용성 있으면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럼 그냥이야 공기는 유용성은 있죠. 대답해봐요. 근데 공기는 상대적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죠. 공기는 존재량이 적어요. 지금 마시는 게 존재량이 많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기는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토지는 그냥이에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존재량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럼 밑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파란 색깔.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유한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유효 수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죠. 두 가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요가 발생해서 가치가 발생하죠. 그래서 자, 밑줄 쳐보세요. 구매할 의사와 지불 능력을 그냥입니까? 둘 다 갖춰야 됩니까?
가치하지만 실질적 수요가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따라보세요. 권리의 이전성. 부동산은 물리적 이동을 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권리 이전성까지 만족을 해야 돼요. 권리 이전성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법적 개념인 이전성까지 양도가 돼야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렇게 되자면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의 이중성.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수용급은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요. 야! 너는 이중이격자야! 라는 건 그냥이에요.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볼펜이나 부동산이나 자, 부동산 일반적 다 가격의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럼 볼펜이나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냥입니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많이 만들죠. 공급을 또 늘리게 되면요.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이에요. 다시 수요가 늘어나죠. 가격도 올라가죠. 밤새겠다. 따라서 피드백.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은 수요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이중성이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이야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 이중성처럼 수요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 다시 수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 가격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격도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상호 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금에 조절해서 효용, 유효, 상대적 희소성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의 이중성이 우리 부동산에도 있다는 거죠. 피드백 원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한번 가볼게요. 제가 프린트 있었는데 넘겨보세요. 52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23페이지로 가시면은 523페이지 가셨나요? 그래서 따라서 수요 공급의 원칙. 우리가 가격제 원칙의 원칙을 지키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도 가격의 진수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지금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거 찾으셨죠? 그래서 갑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밑에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칙은 수요 공급의 원칙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프린트를 풀기 전에 자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잘 보세요. 자, 가치의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지계. 그죠? 이 세 가지는 발생입니까? 형성입니까? 형성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효상유의라는 자체는 요거는 발생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봐봐. 아까 전철역이 뚫렸기 때문에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했죠. 그러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줘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는 거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기 편리성이 증가해서 전철이 뚫린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형발. 우리 큰형이 발이 커요. 따라서 형발이 크다. 따라서 형발. 저도 초라해요. 어떻게? 그럼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형이 일찍 깨요. 따라서 형이 일찍 깨. 따라서 형이 일찍 깨. 발이 일찍 깨는 게 아니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문제 1번 풀어봅니다. 자, 문제 1번 갑니다. 자, 문제 1번 가기 전에 딱 하나만 갈게요. 하나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517페이지를 좀 보고 풀어볼게요. 51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51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나요? 여러분들이 볼펜하고 부동산이 가격이 똑같아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부동산은요 가격만 있습니까? 임대료도 나옵니까? 용의 임료도 구성되어 있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2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별표 땡이야. 자, 부동산은 어떤 물리적인 가격입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죠. 그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이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파란 색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죠. 물리적인 그냥 그 덩어리가 아니라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도 소유권이 있어요.
권리는 물권, 채권을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격이다 할 수 있다. 즉 부동산에 부여하는 권리와 여러 가지 유무의 편익이 부동산 가치 형성되는데, 자, 요게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는 소유권만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두 가지 이상 권리익이 변동할 수 있죠. 그럼 개개의 권리익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있다, 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봐봐. 부동산은 오래 가니까 따라서 장기적 배려,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죠, 그죠? 봐야 되고,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5번에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마다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쉬워요, 수급 조절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성립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고요. 그 다음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하방 경직, 내려가는 거는 잘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1번 부동산 가치를 설명하다 가장 옳은 거. 자, 아까 제가 따라서 형이 일찍해. 그럼 발생이 일찍이에요, 형성 요인이 일찍이에요? 발생 요인이 아까 일찍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1번은 발생을 형성 요인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1번은 사회경영이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아까 효용, 유효성, 상대적 희소성, 유전성은 형성 요인입니까? 발생 요인입니까? 그래서 아직 안 나왔지만 1번과 2번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임대료에 대해서 따라서 통제, 세제, 이건 조세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럼 경제적으로 보셔야 돼요, 행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행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4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죠.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의 각각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없다, 있다, 있다. 4번이 정답이고. 아까 가격 이중성 기억나시죠? 부동산 가격은 수요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나 가격이 다시 수요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준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18페이지로 가셔서 가격제 원칙으로 갈게요. 제 프린트는 뭐 다 내용을 아시는 거니까 518페이지 가시면 가격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별표 3개 치기 바랍니다. 얘가 거의 90% 유력해요.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제 원칙이 13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원칙을 안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으로 삼은 게 우리가 평가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따라보세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 최유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최유용의 원칙을 가장 전제로 깔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중간에 최유용의 원칙이 있고요. 그럼 개념으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슨 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최이용. 가장 중추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두역에 보통 상업지로 이용되니까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자, 따라서 객관적, 동그라미, 양식과 통상의 사용률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을 이용하죠. 자, 성립 근거는 뭐냐면, 자,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우리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채용해야겠죠, 그죠?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희소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왜 부중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래서 부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고유 원칙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이번에 판전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20층짜리 건물을 거졌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따라서 합리적. 합리적이라는 단어 있어요? 장래가 불합실한 경우는 합리적이 이용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합법적. 법을 지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채택, 합리적,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 최고의 수익, 최고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적인 증거나 자료에 의해서 제시돼야 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3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연관성을 가고요. 밑에 보시면 채용에 대한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1번에 가시면 채용이에요, 채용이 아닌 이용이에요?
과거 채용에 개발하였지만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 용도가 채용이 아닌 상태를 말하고, 따라서 중도적 이용. 이건 뭐냐면 가까운 장래의 부동산에 새로운 채용상에 도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기 과정에 있는 현재 이용이다. 그래서 중도 이용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좀 어렵게 떴는데 따라보세요. 초과 토지. 넘겨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잉여 토지. 그러면 초과 토지와 잉여 토지는 글씨가 다르죠. 그래서 초과 토지는 뭐냐면 전 페이지 가시면은 현존 지상 계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 부분을 다른 용도에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고 동일한 채용을 개발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잉여 토지. 넘겨보세요. 그럼 얘는 초과 토지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별도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가적인 토지로서 기존 용도나 기존 계량물의 확정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초과 토지와 잉여 토지가 바꿔 나오는데 그렇게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더 갈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갈게요. 프린트 가시면은, 자, 아까 가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의 가격 형성 과정이라는 프린트가 있나요? 자, 따라서 형발. 무슨 뜻이에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제 박스 보고 계시나요? 발이 일찍해요? 형이 일찍해요? 그럼 따라서 일반적 요인. 부동산 전반이고, 지역은 대상 지역이고, 개별은 대상 부동산을 갖고 따지는 요인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효용이나 유용성 맞는데 효율성은 틀리고, 자, 하나만 있어야 돼요? 동시 충족돼야 돼요.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 아니라 효용성이고,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항상 권리가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발생 요인은 이제 유유, 상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두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적은 인간과 관련돼요. 인구, 가족, 그 다음에 관행 같은 거. 경제적은 수익입니다. 다음에 교통체계 상태. 교통체계 상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제적.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부담 같은 거는 이제 서로 간의 경제 환경에서, 여러분 따라서 조세의 전가. 그 걔네들끼리 전가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경제활동에서 이제 세부담의 상태를 따지는 거니까 기술혁신 산업구조는 경제적이고, 행정적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 규제, 시책, 통제, 세제. 세제는 따라서 조세 제도. 세제가 나오면 아까 행정적이었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출제 포인트 보시면, 따라서 형발. 형성 요인이 일지계죠? 발생 요인은 유유히 가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지계인데, 일반 요인은 사경행이니까 사회적은 이제 관행이라는 게 나오고, 경제적은 기술혁신 산업구조 세부담, 행정적은 세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가격제 원칙은 나중에 520페이지 가시면은, 나중에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520페이지 가시면 따라서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